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제가 지난 6월 20일 영상을 통해서 국내 최초라고 하면서 한국경제 버블지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지표 하나를 추가해서 그 지수를 보완해서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 이름을 KBICS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것을 보시면은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소개해드린 한국경제 버블 지수는 3개의 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PIR, Price to Income Rate라고 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연소득의 몇 배가 들어가느냐, 요 3개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유동성이 버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량을 지표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M2라 그러죠. 보는 통화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 이제 M2를 넣습니다. M2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정하냐, 이거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그냥 국내 총생산, 즉 GDP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M2 규모가 GDP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통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GDP의 2배 정도를 공급하면서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3, 1.4 정도 됩니다. 즉 GDP의 130%, 140% 정도가 통화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미국은 또 이상합니다. 미국은 2018년도 통계를 보면은 89%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GDP보다도 그 통화 공급이 더 적다고, 광의의 M2가 더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적정 기준점을 M2가 GDP의 110%, 그러니까 1.1, 그거를 기준점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버블 지수, 즉 KBICS를 산출해 보니까 요전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4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옛날 건 70, 새로운 KBICS는 69.2, 그리고 2020년 3월 보면 옛날 게 68.2, KBICS가 68.8, 21년 3월 보면은 옛날 게 86.4, KBICS가 84.4, 그리고 2022년 3월 보면 옛날 게 90.6, KBICS가 88.1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에 따른 어떤 경고 신호를 요전에 뭐 데프콘을 원용해 가지고 5단계로 나눴는데 요걸 4단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0에서 59까지는 파란불,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위험이 없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아닌 말로 뭐 집을 사도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경제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60 넘어서 79까지는 이건 조금 주의를 살펴봐야 된다. 신호등으로 따지면 이제 노란불이죠. 주의를 살펴봐야 된다. 그 추이를 봐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80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빨간불이다. 무조건 서라. 제 충고는 자산시장에서 빠져나와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팔아라. 예, 그런 뜻이고요. 뭐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90이 넘어갔다. 옛날 지수에 의하면 90이 넘어갔습니다. 예, 90이 넘어갔다. 이거는 언제 폭발될지 모른다. 이건 경착륙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그러니까 경제가 확 추락해버린다, 그 말씀이죠. 특히 촉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버블이 갑자기 붕괴돼 버린다. 촉발적인 사건이 뭐냐? 우리가 좀 1995년서부터 우리 경제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IMF가 터진 1997년 1월에 소위 한보 철강, 한보 사태라 그러죠. 이게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결국은 경기가 이제 침체되면서 그해 11월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촉발 사건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촉발 사건이 뭐냐? 그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KBICS가 효과성이 있느냐 또는 적실성이 있느냐, 뭐 한마디로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59까지는 파란불이라 그랬고 60에서 79까지는 경계해야 되는 노란불, 89까지는 이거는 빨간불이고, 그리고 90 이상이 되면은 이거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 보시죠. 우리가 요 80이 넘어간 게 바로 요 시점입니다. 2020년 9월에서 2020년 12월 사이입니다. 요 사이죠. 그러니까 2020년 가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KBICS 지수가 80이 넘어갔죠.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거에 의하면 이때 빠져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집을 사지도 말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팔고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오르죠. 그래서 21년 6월이 되면은 주가가 고점이 되고 그 이후로 주가가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21년 가을서부터 아파트 거래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금년 봄이 되면서 급속하게 가격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동안 기준금리도 오르고 실질금리도 상승해서 원리금 그 상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초에 비해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한 20%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21년 6월 이후에 자산 매입한 사람들, 개인 투자가들이죠. 대부분 그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80이 넘어가기 전에 빠져나왔으면은 손실을 안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80이 넘어간 후에 개인 투자가가 자산을 매입하면은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80%나 90%는 손실을 본다. 10%에서 20%, 대개 한 20% 손실을 보죠. 그러니까 그 손실이 조금 났을 적에 이 지수를 보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팔죠. 그걸 이제 손절이라는데 손절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수가 적실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테스트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유익을 드리려고 노력한다고 그러고, 전문가 조언보다는 이게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뭐 어디 집 사라, 어느 주식 사라, 그런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이 지수가 더 신뢰가 있다. KBICS가 더 신뢰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거 뭐 이 지수 말대로 하면은 김로벨 TV대로 해서야 언제 돈을 버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뭐 제가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막아야겠다. 또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를 막아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수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 개인 입장에서 봐서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그 요전 동영상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 하락장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했을 적에 이게 몇 달 사이에 그냥 한 50% 60% 그 손실 나는 건 아주 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지수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전 영상에서는 버블 붕괴 전에 나타나는 사전 신호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해 보면은 그러한 사전 신호와 징조를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가 있죠. 오늘은 KBIX, 즉 한국경제 버블 지수를 다시 보완된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 자산 시장의 흐름에 적용해 봐도 지수의 적실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분기별로 측정하는데 데이터를 좀 더 찾아봐서 매달 공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KBIX가 80, 버블 지수가 80을 넘으면은 아마추어인 개인 투자가들은 무조건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해도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버블 지수를 정치학을 전공한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사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